자, 이번에는 저희 파인드 매스 시즌2 산업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볼 산업 수학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닌 수산업과 관련된 수학 이야기입니다. 수산업. 수산업. 네. 또 수산업 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우리 지승현 씨가 네. 이 금붕어로 삼행시를 제가 할 거거든요. 운을 좀 나보고 또 띄워주세요. 하루인 줄 알고 깜짝 운을 좀 놀랐잖아요. 띄워주세요. 네. 예. 띄워주려고요. 네. 오케이. 금, 금방 들은 얘기인데 붕. 붕어보다 IQ가 낮다며?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왜 안 하세요? 해야지. 자, 보셨죠? 어라? 보셨죠? 이것처럼. 나 속을 뻔했다. 네, 속을 뻔했는데, 당할 뻔했는데. 이것처럼 우리 물고기 하면은 네. 좀 머리가 좀 안 좋은 이 대표적인 동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삼행시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학하고 이 수산업 왠지 좀 상극일 것 같은데. 그래요? 잘 어울리나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쫙 그 산업 수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수산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수학으로 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궁금증은 직접 화면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명태. 우리나라 동해안의 명태는 1960년대 관측 이후 어획량이 증가. 1980년대 초반 연간 약 16만 톤이 어획돼 국민 생선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결국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동해에서 거의 멸종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명태 새끼인 일명 노가리의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명태 멸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인공수정 기술로 거의 멸종 상태인 한국산 명태 복원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명태 복원만큼 중요한 건 명태가 바다에 다시 자리 잡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수산 자원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개체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명태의 수가 유지되도록 조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산 자원 평가는 해외의 수학 모델을 차용해 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해양 물리량, 서식지 이동 등 수산 자원의 변화가 복잡해지면서 이전에 개발된 수학 모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환경에 사실은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 설령 맞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환경 요소가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하면 또 그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모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또 이게 수학 모델이다 보니까 수산학자들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수학하시는 분들하고 그 분야에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산자원 평가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학자와 수학자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산자원의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 개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변화하는 거의 모든 현상을 미분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맹태의 양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모든 생태량은 변화가 생겨야죠. 실제로 그러면 맹태의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명태가 태어나고 죽고 혹은 어획이 되고 어부에 의해서 크게 그런 세 가지 어떤 변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량에 관련되는 그 식이 바로 그러면 뭐냐, 일종의 미분 방식이 되는 거죠. 뭐 어느 해의 맹태의 양을 AX라고 하면 그 X라는 거는 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AX 이꼴 얼마. 그러면 AX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시간 t에 대해서 변화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분,
dt의 dax라는 그런 어떤 미분의 어떤 양이 생깁니다. 그걸 명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 2016을 대입하면 2016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 그 함수 값이 그 우리나라 근해 동해안에 2016년도에 전체 명태의 양이 되는 거죠. 그냥 과거의 어떤 값만 계산하는 것만 되느냐, 혹은 현재만 가지고 값을 나타내는 것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 근해에 있는 어장에 어떤 어종에 대한 어떤 자원량을 사실은 웬만큼 이렇게 예측을 해낸다는 거죠. 미분 방정식을 기초로 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이 완성돼 수산자원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을 예측해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의 양을 유지시켜 풍족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각 어종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과 어민 소득을 최대로 하는 정책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혹은 모델의 어떤 일정 부분 그쪽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줌으로 해가지고 수학자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고, 같이 뭐 해법 연구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연구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수학. 앞으로 수산자원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예측하는 기반으로 수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잘못하면 멸종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명태를 다시 되살린 것도 결국은 수학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대단한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자꾸 뭐 얘기하면서 모델이 어쩌고, 네. 모델이 어쩌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눈을 부릅뜨면서 아 정말 모델분이 언제 나오나 무슨 모델을 기대한 기대를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냥 수학 모델이었어요. 아 정말 수학 모델이 나오는 순간 그냥 워킹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게다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게다가 정말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분, 미분이라는 분도 또 그러니까요. 등장하면서 굉장히 멘붕이 오면서 아 이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또? 이제 미분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대응 관계라든지 중학교 때 배운 함수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서 결국에는 함수의 기울기, 뭐 y는 2x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네. 2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럼 3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이분만 나오면 제가 항상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과거부터 다 떠올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생각을 안 못하는데 했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쉬웠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명태의 변화량의 관계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느냐, 어획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분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수를 이제 연도로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으로 나오게 되는 변수들이 결국에 어획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 관계를 표현한 것들을 이제 미분으로 표현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산업과 관련된 수학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게요. 저희가 교과서를 정 모르겠으면 교과서만이라도 잘 보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들이 결국은 산업에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은 사슬 과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연계의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매차시 모든 학년에 있는 학습하는 내용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뭐 방정식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2는 3 이렇게 네모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기본이 되고요.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네모 대신 x, y, z라는 미지수를 넣어서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면 방정식이 또 이제 함수로 넘어가서 쭉쭉 연계가 돼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면 우리의 변화하는 부분들을 미분 방정식의 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네.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계산 이론, 또는 중학교의 유리수, 실수, 정수, 함수, 확률, 그리고 고등학교의 지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학들이 단순히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반의 중심축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렇다면 수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또 맞게 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이 더욱더 많이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산 실정에 맞는 수학 모델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어종들에 다 그게 매치가 돼서 어떤 평가나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팀이랑 부산대학교 수학과 연구팀이 협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표 여종인 전갱이의 자원량이라든가 가입량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도루묵의 재생산량도 굉장히 정확하게 도출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일 뿐이지만 실제로 수학이 이렇게 수산 자원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수산업에서의 수학의 역할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예측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잡아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잡아도 되는데 적게 잡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즉 너무 많이 잡는다는 것은 고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이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만큼까지 많이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적게 잡아야 됩니다라고 정책을 수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수학을 사용한다 그러면 최대나 최소가 아닌 최적의 네. 그 산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그 어장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멸종되지 않게끔 어장 관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따로 수산업 따로가 있다가 이제 와서는 수학과 수산업이 융합이 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 어족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김희진 선생님께서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요? 그 통계청에서 이 수학을 잘 활용한 예를 공모를 했잖아요. 네. 근데 1등이 누구냐면은 망쳐야 성공하는 직업 어부. 어부입니다. 망을 쳐야. 그렇죠. 망쳐야 성공하는 직업 어부가 1등이 됐는데 듣는 어부님들이 기분 나쁘실 듯. 아니 네. 이거 넌센스 퀴즈에 있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그 확률과 이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날씨와 조업과의 그 관계를 그래요.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 수산업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제가 망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유리 씨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합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늘어난 것도 네. 이 수학과 수학의 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적절한 사례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정말 이 수학이 바닷속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데까지도 활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수학과 관련해서 이런 거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받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문 두드리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